담기 짤 때가 좀 번거롭긴 한데 쉽게 그래도 일러드린 거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보리고추장 다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요청도 해주시고 요즘 날도 선선해서 시기적으로 맞아서 보리고추장을 좀 맛있게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간편하고 쉽게 일러드릴게요. 이게 보리쌀이 500g입니다. 가서 깨끗하게 씻어 갖고 올게요. 보리쌀을 깨끗이 씻어 왔습니다. 보리쌀 여러 번 씻어야 돼요. 보리죽을 쏠 건데요. 이게 물이 1.5리터입니다. 압력솥이네. 압력솥이라는 거지. 이게 좀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이게 푹 무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압력솥이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한 50분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압력솥이 없으신 분들은 일반 전기 압력솥 같은 경우는 취사가 끝난 다음 보온 상태에서 20분간 그냥 뚜껑을 열지 말고 가만히 놔두세요. 그러면은 푹 퍼지니까 보온 상태로. 자, 이제 가스를 켜고 취사를 합니다. 얼굴이 다 나가지고 옷까지 갈아입었네. 얼굴이 압력솥에 비쳐가지고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집에서 편한 옷, 물론 이것도 편한 옷이지만 거울이 되어버렸어 압력솥이. 보리죽이 끓으면 불을 약불로 줄여줍니다. 약불로 줄이고 30분간 그냥 약불로 놔두는 거예요. 보리쌀이 푹 퍼지게. 처음 불을 켜고 지금까지가 딱 42분이 지났어요. 이제 푹 퍼졌을 것 같아요. 불을 끄고 3분 있다 열게요. 3분간 더 뜸을 들인 다음 총 걸린 시간은 그러면 45분입니다. 근데 가정에서 그 불색에 따라 틀려서 좀 차이는 약간 나요. 처음 취사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 45분이 지났어요. 이제 불을 끄고 압력이 다 빠진 다음에 열으면 됩니다. 전기 압력솥으로 하실 때는 취사가 끝난 다음에 뚜껑을 열지 말고 20분간 보온으로 놔둔 뒤에 열으시면 보리쌀이 푹 퍼져 있습니다. 이제 압력이 다 빠졌네요. 이제 열어볼게요. 아이고야. 푹 잘 퍼졌네, 오래해서. 네. 잘 퍼졌네, 아주. 이렇게. 총 걸리는 시간이 이게 45분 걸리는 게 잘 됐네, 보리죽이. 보리쌀을 담그지도 않고. 이제 이 보리밥을 갈아줄 거예요, 한번. 쌀밥과 달리 이 보리밥은 잘 안 삭아요. 그래서 믹서로 한번 갈아서 삭혀야 됩니다. 물이 이게 또 1.5리터가 여기서 들어가요. 보리죽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믹서로 도깨비 방맹이로 한번 갈아줄게요. 갈아놓은 보리죽에 이제 삭힐 거거든요. 이게 엿기름이 200g입니다. 이게 짤 거라서 엿기름을 그냥 넣어요. 거르지 않고. 엿기름물을 해서 보리죽을 그냥 갈은 보리죽을 그냥 넣으면 너무 되직하고 또 엿기름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면은 양이 많아갖고 맛이 없어서 나중에 조청을 좀 과하고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삭은 다음에 짜면 조청 약간 단맛만 가미하면 되거든요. 조청 많이 안 넣고. 이렇게 해서 지금이 이제 저녁 때인데 밤새 삭혀요. 오래 삭혀야 이게 보리밥은 잘 안 갈아도 미끈미끈하니 잘 안 삭아서 밤새 삭히는 게 좋아요. 그냥 저녁에 해놓고 주무세요. 주무시고서 그 이튿날 하면 딱 맞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잘 거예요. 이렇게 삭히면 됩니다. 밤새. 삭힐 때는 꼭 이 밥솥이 등장하네. 이게 밥통이에요. 보온만 되는 밥통. 올드스. 옛날 금성 밥솥. 여기 보온 불 들어왔어요. 누를 것도 없어요. 이건 보온통이라. 넣으면 보온이야. 내일 아침에 봅시다. 어제 저녁에 해놓고서 밤새 이게 놔둔 거예요. 봅시다. 어디. 이렇게 잘 삭았어요. 밤새 놔두니까. 그냥 밤새 이렇게 놔두면 충분히 잘 삭아요. 갈아서 그런 거지? 갈아서 그렇지. 안 갈으면 이 밤새 구우고 한 이틀을 놔둬도 안 삭어. 보리밥은. 갈지 않고도 한번 테스트 해봤잖아. 그렇지. 이게 얼마나 삭나 엄마 해봤는데 안 삭어. 옛날에 보리 단술이 안 삭았거든. 자, 이제 한번 끓여서 짜줄 겁니다. 이 건지를. 근데 이거 안 끓이고 그냥 짜도 되지만 이걸 한번 팔팔 끓이면은 이 보리죽하고 엿기름에 들어있는 그 양분이 다 쏙 다 빠져요. 다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 끓여야 됩니다. 팔팔. 오래 끓일 건 없고 그냥 팔팔 한번 끓이면 불 끄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담아놓으면 참 맛이 있지. 영락 없이 이거 이렇게 하면 깊은 맛도 나고 깔끔하고. 고추장은 어려우니까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쉽게. 장은 어려워. 담기도 어렵지만 이게 익히는 것도 어렵거든. 요리를 하실 줄 어느 정도 다. 그렇지. 근데 배워놓으면 참 좋아. 이게 사먹는 장기다 되겠어. 자, 이제 팔팔 끓래요. 이거 오래 끓일 건 없어요. 한 1, 2분 끓으면 불 꺼도 돼요. 이렇게 끓여야 다 같으잖아요. 이게 눈으로 봐도 그렇잖아. 너도 그걸 아까 그냥 짜는 것보다 이렇게 팔팔 끓이면 쏙 빠져나오지. 다 추출할 수 있지. 자, 이제 다 끓였습니다. 끄고. 거품은 짤 거라 엄마 아까워서 안 거들 거야. 자, 이제 끓여놓은 이 삭힌 물을 이 배주머니에다가 짜야 돼요. 이 건지를. 이게 큰 배주머니 다이소 가면 있더라고요. 크기별로. 그래서 이게 큰 거 사다가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게 고추장은 뭐니 해도 국물이 좀 많이 들어가야 깊은 맛도 나고 이게 깔끔하니 이 장이 맛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삭혀서 안 짜고 그냥 갈아서 그냥 하면은 디지코니 이래서 이게 엿기름 물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추장 양은 맞는데 달지 않고 맛이 없어서 천상 조청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 맛을 이제 조청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훨씬 이게 장 맛이 깊은 맛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좀 번거롭긴 한데 이렇게 하면은 장 담아놨을 때 엄청 이게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고 맛있어요. 이거 오롯이 그냥 보리물을 다 이게 추출하는 거라서.
좀 움직였지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상관없어. 그냥 해요. 네, 알겠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짜는 거야. 이게 보리가 쌀밥만치 이게 쏙 빠지든 않더라고요. 이게 미끈미끈하는 성분이 있어서 오래 삭혀도. 그래서 이게 밤새 삭히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오래 삭혀야 그나마 잘 빠지니까. 봄에는 다 삭은 것 같아도 오래 삭혀야 이게 잘 짜져요. 이렇게 이 물로다가니 고춧가루, 메춧가루 섞으면 엄청 깔끔할 것 같으잖아요. 그 보리밥을 그냥 갈아서 담는 것보다. 이게 제가 담는 방법 중에 제일 번거로운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하셔야 돼. 네, 고추장을 맛있게 담아야 되니까. 방법이 없어. 돼야지. 해도 되었네. 이 물을 이제 더 졸여주는. 그렇지. 이 물이다 그냥 담아도 되는데 이 물 자체는 너무 좀 맛이 좀 덜해. 좀 졸여야지. 이 물 자체로 하면 고추장은 많겠지. 그렇지만 맛을 내려면 여기다가 조청을 더 넣어야겠지. 넣어야겠지. 그래서 엄마 조청 넣는 게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찹쌀 같으면 찰밥 같으면 이게 쏙 빠지는데 보리쌀이라. 됐지. 물을 생수를 1리터를 또 준비했어요. 여기다. 이게 주물러서 다 짠 건지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쏙 빠졌어요. 이렇게 하나도 없이 찰밥처럼 이렇게 주물르니까 2번 정도 1.3리터 물을 붓고서 2번 정도 주물러서 뺐더니 이렇게 쏙 빠졌습니다. 자, 이제 다 걸렀으니까 이게 걸은 물이 얼마나 나왔나 한번 데워볼게요. 수동 이게 1리터 보조. 또 잘해요. 2리터 혼내면 도망갈지. 아이고 집 이거 보조가 갑질하네. 3리터 또 아이고 야야야 딱 4리터 나왔네. 기똥차네. 4리터 나왔네요. 이게 걸은 물이 애초에 보리밥 지을 때 1.5리터 넣고 밥을 지었고 갈을 때 또 1.5리터 넣고 갈아서 삭혀서 또 주물러서 짤 때 1.3리터로 두 번에 걸쳐서 주물러서 짰는데 이게 딱 4리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2리터만 나오게 반으로 줄게 졸여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보리죽을 갈아서 삭혔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4리터의 물이 나왔어요. 근데 보리죽을 이렇게 짜지 않고 갈아서 그답할 경우는 이렇게 이만치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도. 그런데 졸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 돼지가니까. 졸이려면은 그거는 건덕지가 있어서 젖어가면서 졸여야 되거든요. 근데 젖어가면서 계속 졸인다는 건 엄청 어려워요. 뜨거워서. 근데 이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건지를 다 짰기 때문에 저을 필요가 없어요. 넣지를 안 해요. 물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가끔가다 한 번씩만 저어주면은 그냥 쳐다만 봐도 돼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일 쉽고 또 맛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냄비가 큰 냄비가 있긴 한데 또 묻히기가 그래서 끓으면 이게 센 불로 끓일 거라서 조금 넘을까봐 조금 덜어놓고 이따 졸여가면 볼게요. 이게 반으로 줄어드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거 뭐 뜨거운 걸 데워볼 수도 없고 이 선을 4리터 담았을 때 이 선이 있잖아요. 그 선에서 이 냄비에 반을 가늠을 해서 반 약간 되게 왜냐면 식으면 또 수분이 증발되니까 그렇게 짐작해서 남겨놓으시면 저기 불을 끄시면 됩니다. 찹쌀고추장 때도 그렇대. 그렇지. 다 똑같으지. 자, 이제 센 불로 졸여줄 겁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끓기시다가 보면 아마 이게 안 져서도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끓었기 때문에 혹시 침전물이 약간 있진 않는데 혹시 있을까봐 이게. 어쩌다 한 번만 저어주면 돼요. 근데 건지 이렇게 삭혀서 짜지 않고 그 보리밥 건지를 졸인다? 그거 엄청 어려운 얘기지. 뜨거운 걸 저어서 가면서 졸인다는 건.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가장 쉽게 또 맛있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일러드리는 거예요. 이제 반 정도 졸았네요. 이제 그만 졸여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수분 증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게 농도는 이렇게 약간 걸쭉할 정도. 이렇게 돼요. 반을 졸이면 이렇게 이 상태로 나옵니다. 이제 차갑게 식혀서 고추장을 담으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데워 봅시다. 어휴, 고추가. 1리터. (2리터가) 조금 못 나왔는데 이 냄비에 묻은 거랑 다 하면 2리터 되겠네. 네. 4리터에서 반 졸인 반 졸여서 딱 2리터 나왔네요. 저희는 이렇게 2리터가 딱 맞게 나왔는데 만약에 조금 2리터가 안 된다 하면은 물을 팔팔 끓여서 식혀갖고 이게 맞추시면 돼요. 또 조금 많다 하면 그냥 담고 저기 고춧가루를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춧가루하고 메주가루를 쳐줄 거예요. 체에. 이제 메주가루를 이 고운 체에다가 한번 쳐야 돼. 그냥 넣으면 이 덩어리가 안 풀어져요. 고추장 속에 들어가면. 덩어리. 이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맞네. 나중에 고추장 속에서도 이게 안 풀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운 가루를 섞어야 잘 섞입니다. 이번엔 고춧가루. 고추 덩어리는 많이 안 나오네. 또 한 건 잡으셨군요, 아드님. 이렇게 덩글덩글하잖아요, 막 덩글덩글. 이래서 네, 이제 섞어볼게요. 메주가루부터. 이거 섞을 때는 이 거품기가 제일 좋아요. 주걱으로 섞고 뭐 어느 분들은 손으로 막 주물르고 하는데 주걱으로 해도 이게 잘 안 섞여요. 거품기가 아주 좋더라고 이게. 벌써 걸쭉해지네. 네.
대량으로 담을 때도 저희는 이 거품기 큰 걸로 담거든요. 이게 싹 풀어지잖아요. 거품기로 하면. 내려놓고 다음엔 고춧가루 이렇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하면 잘 고루 풀어져요. 끝이 보이네 이제. 그렇지. 고추장 이제 슬슬 이제 고추장 모습이 나오지. 고춧가루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재료하고 재료양은 그 더보기란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찹쌀고추장보다 보리고추장이 고춧가루가 좀 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졸인 물을 조금 돼지거게 만들어서, 보리는 당분이 작아서 쌀만치 이게 다르려면 얼음도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더 저 쌀보다 걸쭉하게 만들어서 고춧가루가 좀 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 보리고추장은 조금 단맛을 가미해야 돼. 가미 안 하면 맛이 너무 없어. 근데 이렇게 달여서 갈아서 삭혀서 또 졸이고 이래서 요만치 만들었는데도 단맛이 없는데, 여기다 물을 많이 잡으면 조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많이 들어가지. 그럼 그 고추장은 좀 깔끔하지가 않아 갖고서. 이제 얘 역할은, 거품기 역할은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죽어버려 해도 돼. 이제 여기에 소금, 천일염. 이게 3년 이상 간수 쏙 뺀 천일염이에요. 이게 소금은 원래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게 보여드리는 거라서 한 번에 다 넣을게요. 이 장은 짭짤해야 돼요. 짭짤해야지. 싱거우면은 대번이 굴마지 끼고 위에 하얀 게 꺼가지고 맛도 시고 변해서 못 먹거든요. 그래서 짭짤해야 됩니다. 소금 이렇게 넣으면 시청자분들이 놀라실 텐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변하지도 않고 오래 두고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녹은 다음에 이제 항아리에다 담을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지금 단맛은 정말 그렇게 되직하게 다 졸였어도 단맛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단맛을 이 생꿀로 낼 건데, 꿀이 없으신 분들은 조청이나 설탕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 넣는 게 아니고 아까 졸일 적에 그때 이제 조청이나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 설탕량은 이 꿀량에 비례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게 꿀이 제가 지금 200g을 준비했거든요. 꿀이 있으면 참 꿀 넣으시면 좋은데 이게 생꿀이라 꿀은 지금 이렇게 넣어도 변하들 않거든요. 근데 조청은 2단계에서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굴맛이 낄 것 같아서 걱정되지요, 이게. 근데 꿀은 방부 효과가 있는 거라서 지금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채널에 보리고추장, 찹쌀고추장, 밀고추장, 마늘고추장 다 담는 게 다 업로드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그 여러 가지 그 요리에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시면 참 좋으니까 이거 뭐 양도 많지 않고 조금씩 이게 소량으로 담아서 한번 익혀서 드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보리고추장은 찌개용으로 사용하기가 참 이게 좋아요. 날로 먹어도 맛있지만 찌개 끓일 때. 밀고추장 같은 경우는 뭐 날로 먹어도 좋지만 장아찌 같은 거 활용할 때. 또 마늘고추장은 이 각종 요리할 때 그 양념고추장으로 쓰면 좋고. 다대기용으로. 다대기용으로 뭐 여러 가지. 찹쌀고추장은 뭐 그냥 다 한디고 들어가도 맛있으니까 이게 다 여러 가지 고추장이 업로드 돼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보셔서 많은 양은 안 담았어요. 시청자분들이 따라하시기 쉽게 이렇게 소량으로 담았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보리고추장은 고춧가루가 덜 들어가서 찹쌀고추장만큼 곱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게 깔끔하니 맛있으니까 찌개 끓일 때도 넣고 뭐 그냥 보리밥 비벼 드실 때도 또 맛있고. 지금 10월 초니까 이렇게 담으셔서 바깥에다 놔둬도 돼요. 시원한 베란다 거기다 놓고서 겨울에 내비뒀다가 날 좋은 날은 좀 뚜껑을 좀 한 달이면 한 서너 번 열어놨다 닫았다 더 열어놓을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겨울에 익혀가지고 4월쯤 냉장고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아마 4월쯤 되면 이거 드셔도 될 것 같아요. 4월쯤. 6개월 걸리네. 6개월. 6개월. 고추장은 좀 오래 익혀야 깊은 맛이 나고 맛있거든. 일찍 건드리면 아무래도 깊은 맛이 덜려. 그렇게 해서 드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최대한대로 조청도 조금 들어가고 담기 짤 때가 좀 번거롭긴 한데 쉽게 그래도 일러드린 거니까 한번 담아보세요. 이것도 아주 별미고추장으로 맛있습니다. 보리고추장 다 끝났습니다.